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며 이날에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긴축 경계감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미국 관리자협회가 발표한 8월 서비스업 PMI는 58.9를 기록하며 전월 56.7에서 상승을 했고, 이는 시장 예상치 55.5보다도 훨씬 확연하게 웃도는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월 고용 추세 지수는 119.06을 기록해 전월 수정치 118.2보다 높아졌고, 지난주 발표된 이 8월 비농업분 고용은 31만 5천 명 증가해 전월 기록한 52만 6천 명에서는 크게 줄었지만 시장 전망치에는 부합하며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서비스업도 괜찮고 고용 역시도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만 높은 걸 잡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이 페드에서 할 수 있겠죠.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 갖고 거리낌이 없어지는 모습이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페드 위원들의 발언을 앞두고 시장은 경계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며 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를 확인할 때까지 긴축 강도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 잡히기 전까지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9월 금리를 0.75%포인트 75bp 인상할 가능성은 72% 반영이 되었으며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28%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75bp 쪽으로 이 시장에 손이 들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86.88달러로 플러스 0.01% 상승 마감하였고, 채권 약세 달러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8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확정치. 일단 이 글로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둔화가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미국은 버티겠지만 그 이외에 글로벌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들 수 있겠구나.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8월 고용 추세 지수는 119.66으로 전월보다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미국의 경제는 탄탄하다라는 걸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연착륙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까지도 평가를 하였는데, 그래도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크론 채무 불이행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에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압박에 걸리고 있다라는 이 의견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안전하게 지금 시장을 버텨나갈 수 있겠지만 이 자금 조달이 압박을 받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큰 애로사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미국의 중소기업도 이런 상황인데 한국이나 아니면 그 이외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힘들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미국의 연준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일단 물가를 잡는 게 그들의 최우선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말고 전 세계가 박살이 나면은 미국에도 큰 악영향이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혹시 조금 봐줄 수 있지 않을까?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이 미국은 이 미국 내 경제 상황만 생각을 하지 해외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는 확실하게 접어두시는 게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억만장자 빌 에크먼. 이번에 코로나 때 돈 굉장히 많이 번 사람이죠. 자, 인플레 확실히 하락해야 주식 매수 시점이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근데 인플레가 확실히 하락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금리가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몇 번이고 반복을 해서 했던 내용인데 여기서도 이제 동일한 의견이 나왔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봤구나. 라는 부분 여러분들께 이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역시도 금리가 피크를 찍고 물가가 고점에서 조금 떨구는 모습, 이게 꾸준하게 보여지게 된다면 한번 저점 매수를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그리고 5위. 올 겨울 높은 천연가스 가격에
유로존 경제가 위축될 전망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독일을 필두로 이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이라는 이 트렌드를 최우선적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소프트 파워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의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를 생각하고서 투자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러한 사업들 때문에 석유 발전이나 석탄 발전이나 원전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제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빠르게 친환경으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발전이 조금 덜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했을 때 이들이 이 중간에 거쳐가는 걸 뭘로 생각을 했냐면 가스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매년 가스 사용량은 증가를 하는데 러시아의 이 의존도는 높아지는데 이번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올 겨울 이 가스의 이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외통수에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지진율 인한 중국 인민은행 속마음은 이거는 이제 위안화 달러의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는 국내에서 위안 달러의 가격이 안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의 외국인 투자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빠져나가진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이죠. 예,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원 달러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중국이 올라가는 모습들 때문에 한국 증시도 따라갔던 거잖아요. 자, 하지만 이 원 달러 안정되기 전까지는 한국 증시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거.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1,400원까지 간다라고 쳐요. 근데 1,400원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라고 하면은 외국인 투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1,300원대까지 다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증시 한번 이런 식의 펌핑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되게 힘든 시기가 맞는데 이 환율 1,400원을 기준으로 조금씩 매집을 한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환율 하락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증시에 외국인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 한번 기대해 보기가 괜찮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 좋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금리 회사채 6%대 또 나온다. 개미들 끌리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보면서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회사채 수준이라면 그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게 좋은 거였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기관이 싹 다 쓸어갔을 거다. 나한테까지 기회가 왔다라는 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또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회사채 금리 역시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가 더욱더 커질 것을 기대한 기관들이 다 이제 이거를 가져간 게 아니라 개미들에게까지 기회가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더 높은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기회가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해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한테까지 기회가 온 게 있으면 이건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고 일단 오늘 나온 뉴스들과 이런 것들 한번 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시장 정리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뭐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 이 61선에서 지지를 조금 해주는가 싶었더니 제가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요 481선 라인까지 일단 빠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일단은 여기 아래로 빠지면은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는 무조건 지지를 해줘야지 향후의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힘들지만 그래도 현재 위치에서 어떤 걸 기다려야지 우리가 보다 더 괜찮은 결과물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특별한 건 없어요. 요즘에 나왔던 건 계속 나오는 건데 이집트 원전 수주에다가 뭐 수소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뭐 풍력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것 말고도 폐배터리 그러니까 재활용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다 내용을 보게 된다면 원전 같은 경우에도 한국 1등이고 수소 발전도 한국 1등이고 해상 풍력도 한국 1등이고 폐배터리 얼마 전에 특허 출원했죠. 다 좋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많이 빠졌다. 왜 빠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증시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블락딜이 이 투심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원래는 지지를 해줄 수 있었던 것도 추가적으로 더욱더 많이 빠진 것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시장의 반등과 함께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블락딜로 인한 투심 악영향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도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때까지 가기 위해선 시간이라는 게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해소가 되는 게 지금 현재 위치에선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요 가능성 자체가 생겼다라는 걸 하나씩 보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 수급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를 조금 보게 되면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때문에 계속되는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에너빌리티가 국내 사업도 진행을 하지만, 이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 이 악화에 의한 이 환차손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게 결국에 나중으로 놓고 보면은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플러스로 바뀌는 거 요거 보고 그 다음 스텝 밟아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지지라인 481선 라인 그리고 이 아래로 빠지게 된다면 빠르게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이 안 보여지게 된다면 조심을 해야 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를 봐야 되는데 일단 61선 쌍바닥은 얼추 모양이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선과 21선이 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이제 생각을 쭉 해보자면 지금 여기서 횡보를 해주는 모습 보여준다. 일단 한숨 돌린다. 그러다가 11선, 21선 다 떨어졌을 때 여기를 돌파한다. 그럼 이때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저항 라인은 여기 매물대 가장 많이 쌓여있는 21,500원 부근 생각하면 되고 여기를 뚫게 된다면 이전처럼 다시 한번 24,000원 좀 아래 부근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며 에너빌리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총정리 한번 해보자면 일단 나오고 있는 호재들은 나쁘지 않다, 긍정적이다. 그런데 빠지는 건 투심 때문인데 이 투심은 여기 위치에서 횡보 후에 반등하면은 그러면 투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은 480 여기 꼭 봐야 되고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려면 11선 그리고 21선이 정배열 후에 다시금 이 올라가는 걸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떨어지는 거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근데 만약에 시장 상관없이 갑자기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이제 단기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일단은 481선 지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그죠? 버틸 수 있는 것도 저 이슈들 때문에 이 못 버티는 모습이 보여져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짜증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끝난 거 아니잖아요. 네,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만 명까지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